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옥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자주 보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다가 그 알 유튜브 댓글에서 자살을 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라는 그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많은 분들이 공감 버튼을 누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보험마다 달라서 자살이라고 바로 이제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하긴 어렵거든요.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보험이란 거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고여야지 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살은 내가 나를 일부러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 보험 사고의 우연성이라는 그 원칙을 충족하지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임에도 보험금을 받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하는 사건들도 그렇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이건 생명보험, 손해보험 둘 다 공통된 사안인데요. 내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인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표준약관을 보면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라면은 결국에는 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족 측에서 우리 가족 중에 사망한 그 사람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라는 걸 입증하면 된다는 말인데요. 자, 심신상실의 뜻이 뭐냐면요. 판례는 되게 어렵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상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주량이 소주 2병인데 4병을 먹었으면 아주 이제 기절을 하겠죠. 소위 이제 필름 끊겼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날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예 블랙아웃이 되어버리면은 이 정도면 거의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이런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는 게 입증이 가능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정신 이상 상태에서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입증을 하냐? 보통 이런 심신상실 상태에 되는 분들이 우울증이나 뭐 다른 정신질환을 심각하게 갖고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 가정환경 또 직업환경 등이 극단적으로 안 좋아서 내원을 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이 사람은 멀쩡한 상태에서는 자살을 했을 가능성이 없고요. 매우 충동적인 상태에서 정신질환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취지로 이제 진단서를 써주면 그거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신경정신과를 다녔다고 하면 이 신경정신과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을 내기도 해서 이런 상황들을 입증을 하겠죠. 일단 입증은 유족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입증 방법은 망인이 이제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조사를 한 그 조사관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부분을 이제 입증을 해야겠죠.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 사무실에서 했던 사건 중에는 경비원이 이제 입주민들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자살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한강에서 투신을 해서 자살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투신 직전에 친구랑 이제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에서 내가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필름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실제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친구한테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이제 망인의 상태를 그렇게 입증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은 입증을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심신상실 상태가 입증이 안 되는 경우 그냥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전혀 못 받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손해보험이랑 생명보험이랑 아예 다른데요. 자살의 경우 손해보험은 보험금을 못 주고요. 생명보험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게 자살이어도 말입니다. 자, 실제로 볼까요?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요. 여기에 돌아가신
를 하신 A씨가 매우 부자이고 능력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뒤 2년 뒤에 재산을 하셨는데 대법원 판례는 좀 수상하긴 하다. 그런데 어쨌든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 2년 뒤에 재산을 하더라도 돈을 주라고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이 자살한 A씨의 유족들한테 보험금을 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살이든 어쨌든 간에 보험 계약 후 2년이 지나면은 어쨌든 생명보험 약관에 보험 가입 2년 뒤에 자살하면 돈 주라고 되어 있지 않냐라는 의미로 A씨의 유족들한테 보험금을 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지 2년 뒤에 자살을 한 경우라면 그게 심신상실이든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든 간에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대신 또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간에 보험 계약 체결 시에 내가 나중에 그 무슨 사고를 내서 뭐 2년이든 3년 뒤든 그 뒤에 보험금을 타먹어야지 라고 보험사의 그 보험계약서에 그 사인을 하면 그건 아예 계약 자체가 무효라서 보험금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멀쩡한 상태에서 한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생명보험이라면 계약 체결로부터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는 돌아가신 그분을 전문용어로 이제 피보험자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살이든 사고든 어쨌든 모종의 이유로 돌아가시게 됐을 때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자살을 했더라도 어쨌든 이분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명보험을 드리기 때문에 손해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에서의 자살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댓글로 돌아가 보면요. 거기서는 이제 자살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완전 정확한 댓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2026년 현재의 트렌드는 보험사가 엔간해서는 건에 대해서는 심신상실 같은 그런 예외 조항을 잘 안 살펴보고 보험금을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그런 법원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에서 그 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